네, F조 한의학 육성법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목적에 대해서 보시면 제1조 이 법은 한의학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학 기술 연구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1조 목적에 대해 보시면 이 영은 한의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 보시면 현행 한의학엔 서양의학과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의 분산, 규정되어 있는 바 서양의학과는 다른 한의학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학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단일의 제정법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조 정의에 대해서 보시면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의학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 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 행위 및 한약사를 말합니다.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 가공, 제조, 조제, 수입, 판매, 감정, 보관 또는 그 밖의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합니다. 한의학 기술이란 한의학을 포함하여 한약 제제 및 한약재 재배, 제조, 유통, 보관 등 한의학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약이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합니다.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 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합니다. 3조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 보시면 국가는 한의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학 기술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4조 한의학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학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학 기술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한의학 육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한의학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각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조 한의학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주체와 기간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서 한의학의 육성,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제3항에 따른 한의학 육성 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1번 한의학 육성 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2번 한의학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제도 3번 한의학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번 한의학 기술 향상과 지원 방향 5번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번 한의학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또 그 외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한의학 육성 발전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은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최종 인증 7건에 대한 내용인데 제6조 법령에 의거해서 2019년도 한의학 육성 종합계획의 일환입니다. 보시면 상반기에는 족관절 염좌랑 변비통, 하반기에는 안면신경마비, 화병, 경황통, 만성요통증후군, 유추추간판 탈출증의 이 대상 질환들에 대해서 최종 인증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를 보시면 한의학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에 대한 내용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6조에 따른 한의학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 제4조 한의학 육성 발전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보시면 한의학 육성 발전 심의위원회가 어떤 내용들을 심의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인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의학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2번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임원 또는 직원, 3번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중에 위원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합니다. 시행령 5조의 1을 보시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내용은 회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행령 5조의 3을 보시면 위원회 해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의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내용인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는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 7조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 회의는 지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시행령 제8조 운영세칙에 대해서 보면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구조는 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인데 위원회의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의학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7조는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이라고 되어 있죠.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8조에 보시면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대한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서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데요. 밑에 대구시, 대전시, 인천시의 사례에
기사를 보실 수 있는데 한의학 육성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조에 보시면 계획 수립의 협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은 종합계획,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 산업 기술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한의학 기술 및 한의학 관련 제품의 보건의료 산업화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 및 협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어, 나머지도 국가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한의학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한방임상센터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체가 돼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의학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방의료기관 또는 단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등이 임상센터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제4장은 한의학 기술 개발 사업의 촉진에 대한 내용인데 산업시설에 한방자원개발센터, 약초 상품화 처리장 등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지원시설에는 한방건강센터, 한방휴양촌, 한방건강교육수련원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조에 보시면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국가와 지자체는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학 산업 기반 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 3항에 따른 한의학 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밑에 내용, 그 사항에 관해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조는 한국한의학진흥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학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한의학진흥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되고 진흥원의 장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자산, 이사회, 회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흥원의 장관이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4조에 따른 한의학 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 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 시장의 전승, 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 연구, 한의학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학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학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학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한의학기술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사이트인데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사업을 큰 파트만 한 번씩 보면 한의학 산업 육성 기반 구축, 한약 공공 인프라 구축, 진흥원 고유기능 사업화, 한의표준 임상 진료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진흥원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한약의 품질 향상 등에 대한 내용인데 14조 우수 한약 관리 기준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조 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약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 유통 등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보건 등의 선진화와 한약의 국제 통상 협력에 필요한 관련 정책, 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 보칙을 보시면 제16조 비용의 보조에 관한 내용인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지자체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지자체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다시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7조는 권한의 위탁, 위임에 대한 내용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18조를 보시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의학 기술의 연구 개발 등 한의학 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정 개정 이유를 보시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 산업 기술의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수행할 기관, 단체를 지정해서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한편 그 밖에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지방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 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학 사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학 육성 발전 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를 한의학 육성 발전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사에 관한 기술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 범위를 한의학기술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한의학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조 발표 마치겠습니다.